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이제? 저요? 네. 좀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네, 항상 자고 일어나도 저는 요즘 코도 많이 골아가지고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잠도 설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롱코비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겪고 나서 그냥 피곤하다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저는 한 2박 3일 정도 그냥 그거 있잖아요. 방에 금지 붙여놓고 네.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밥도 굶고 그냥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이제 곰들도 겨울잠을 잘 때 많이 먹어놓고. 겨울잠 좋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가능해. 그게 체력이 곰하고 있을 있어야 때. 잘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비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쵸. 그나마 그 체력도 없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 많죠? 저만 그런 거 많아요. 아니죠? 저도 그렇고 그 만성 피로.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거든요. 이게 그냥 네. 살짝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만성적으로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처럼 정말 계속해서 피곤을 달고 사는 분들. 네. 네, 그 있잖아요. 곰 이렇게 업고 있는 거. 정말 그 이유도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활력을 살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상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분비내과 김상우고요. 오늘 여러분의 만성 피로를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와, 부탁드려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지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식품영양학 박사 정상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정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해 모르는 여자.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피곤하네요. 진짜요? 네, 요즘은 진짜 무기력해지고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잘 듣고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피곤한 건 맞네. 예. 다 피곤해. 요즘엔 그러면 정아 씨는 네. 뭐 어디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세요? 일단 신랑 쳐다보고 있으면 좀 피곤해요. 그거 제일 피곤해. 아니 너무 잘해주지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아유 한 번씩 손이 더 가야 되고 또 육아하려면 또 피곤하잖아요. 맞아. 또 일하려면 피곤. 그러니까 눈 뜨고 피곤하고 눈 감고도 피곤하고 예. 가끔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안 피곤한 가끔. 걸 찾는 게 더 빠르구나. 가끔 잘 때 무의식 때 안 피곤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필요한데 김상훈 선생님 저희가 이제 40, 50대 40대 후반 뭐 그러면 피곤할 나이죠? 네. 불행하게도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있지만 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40대부터 노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대사 속도,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당연히 피곤감이 조금 더 젊었을 때보다는 올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질문만 하나 좀 할게요. 네. 혹시 피로와 피곤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피로와 피곤. 일단 피로는 가라 그러는 거고. 피곤은 피로는 육체적인 거, 피곤은 정신적인 거? 피로는 치료할 수 있는 거고 피곤은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로 회복제는 있어도 피곤 회복제는 없잖아요. 그러네. 네. 뭐예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좀 비슷하게 접근할 줄 알았는데 다 땡입니다. 정말요? 뭐예요? 이 대개 피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제 무리를 하여 신체와 정신, 신경이 이제 지쳐가지고 아주 힘든 상태를 말하고요. 예. 한편 피곤은 피로가 계속 쌓이면서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이 고달픈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로는 일단 단기적, 그 다음에 피곤은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이 피로에서 한 단계 더 그렇죠. 나아간 예, 쌓인 거, 상황이군요. 중첩이 된 거죠. 예. 피곤한 거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잠은 잘 주무세요? 시간적으로는 잠을 자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를 골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너무 코를 곤다고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진짜? 한 두세 번씩 깨운다고 그러는데 진짜.
피곤해요. 그냥 일어났는데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잖아요. 저는 잠드는 게 피곤해요. 잠이 잘 안 들어요? 잠드는 게 힘들어 요즘. 그게 이제 처음이에요 진짜.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된 거지. 이지연 씨가 방금 이제 이 얘기했듯이 내가 왜 피곤할까? 이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수면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제대로 잘못 자면 이제 일단 피곤해지고 또 식사의 영양 불균형에 의한 피곤인데요. 이 중 비타민 B 또 D가 부족해도 피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도 하랴, 육아하랴 막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자도 괜찮긴 하겠죠?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서너 시간이면? 인간에게 수면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자면서 이제 쌓였던 스트레스와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고 또 네. 주요 장기, 특히 뇌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는 이제 빛과 어둠에 따라 가지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7 내지 8시간 정도 깊은 수면을 동반하면은 아주 좋은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잠이 안 드는 것도 불명이지만 오래는 잤는데 깊게 못 자거나 자꾸 깨는 것도 일종의 불면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이 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에는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지 안 재봤으니까. 근데 잠드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질의 수면은 30분 이내에 자는 거예요. 깊은 잠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개운한 이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 잠을 푹 잘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술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는 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 후두부의 근육들이 늘어지면서 기도를 이제 좁게 만드니까 코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코를 많이 골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그 잠을 자는데 코를 골다가 숨이 이렇게 멈추거나 막 요런 거. 네네, 자다 맞습니다. 팍 네.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 코를 골게 되면 원래는 이 코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폐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럼 입에서 공기가 와류가 되니까 산소가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너 일어나서 빨리 숨 쉬어. 자꾸 깨우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 깨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코 무지 골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일어나면은 하나도 잠을 못 잤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제 뇌의 산소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지 폐에도 자는 동안 무리가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낮에 계속 꼬박꼬박 졸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뇌기능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신랑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육아한다고 정신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자요. 콜 고고 자는데 아침에 자기 한숨도 못 잤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자요, 낮잠을. 이게 다 병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녁 때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다시 또 낮에 자는 거지. 자야지. 네,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경우거든요. 저도 낮에 또 잠이 그렇게 와요. 굉장히 짧게 달게 주무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비타민 B와 D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비타민은 몸의 각종 효소나 호르몬 작용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네. 특히 비타민 B군은 정신 건강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근력과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데 도움을 아주 많이 줍니다. 네, 예. 이러한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에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와 D가 적정 수준이 있어야만 우리 몸의 그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적정 수준과 균형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세포 내에 있잖아요. 네, 그죠? 어우, 잘하시네요. 혹시 고등학교 때 건강부로 저기 많이 저 하시죠? 생물 시간에 네. 에너지 공장. 맞습니다. 예. 많이 들어봤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의 우리 몸의 9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당연히 없겠죠. 없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만성 피로, 이제 심각한 무기력증, 또 장기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먹게 되면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통해 가지고 이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로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게 바로 5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비타민 B1, 예. B2, B3, B5, 하나가 나머지가 좀 어려운데요. 네. 예, 리포익산이라고 치옥타산이라는 건데 이 5가지만 있으면은 무조건 에너지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 효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공장에 못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많이 먹어도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예.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 먹고 살은 퉁퉁하게 쪘는데 낮에 기운 없다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제가 그랬어요. 예. 이게 이 5가지 효소의 결핍 증상입니다. 이 기운이 없고 연소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영양분들은 당연히 지방으로 이제 결국 축적이 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었어요. 상담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는 많이 먹어서 충분한데 그거를 미토콘드리아가 태워주질 못한다고 해서 제가 비타민 B군을 그 이후로부터 몇 열심히 년째 먹어요? 오늘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했더니 지금도 왜 낮에 자요? 아니 그러니까 리포익산이 안 들어간 거죠. 5가지. 아니 근데 그거를 먹고 비타민 B군을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죠 그거를. 그걸 안 먹었으면 못 일어나서 방송도 못 하는 못할 수도 상황이 있어요 진짜. 그런 예. 먹어서. 매번 자, 자야 되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처방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과 비타민 B와 D가 부족해서 늘 피곤한 당신. 자, 오늘의 처방 김상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7시간 내지 8시간의 깊은 수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네. 수면. 안 되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낮에 졸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은 이 금주, 그다음에 체중 감량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이러고도 계속 지속이 되면은 예. 병원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네. 몸에 오는 그 충격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타민 B군 복용은 물론 또 네 번째로 하루에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과 일광욕을 꼭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게 해주는 또 물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광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김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4가지 처방전이 네. 평생 솔직히 이렇게 살아도 건강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예. 또 특히 맞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는 기본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야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잘 아니야? 자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체중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 드시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하고 햇빛 보시고 뭐 잠도 네. 잘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피곤한 당신이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네. 번째 이유 보시죠. 내과 질환 점검. 요건 또 뭔가요, 선생님? 충분한 수면과 이제 비타민을 먹었는데도 피곤이 없어지지 않고 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뭐 간, 갑상선 질환, 예. 혈액, 뭐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 질환을 꼭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필요하면 다 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이 좀 느껴진다면 잠을 잘 자도 그럼 이런 뭐 갑상샘, 결핵, 당뇨, 혈압 이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몸에 이제 어떤 병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인이 일단 피로. 그러면 인것 같더라고요. 몸이 대사가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간이 피곤해.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만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황달, 눈이 노랗게 눈이 보이고 심한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아주 땅 속으로 박히는 듯한 피곤감이 나타나고요. 네. 또 이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결핵, 또 당뇨병, 고혈압 등 이 만성 질환에서도 피곤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과 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한 후,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다음에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약을 드시는데 어떤 약을 드시면 유독 더 피곤하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엄마 기분 탓이겠죠. 그러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현재 뭐 약이라든지 건강식품 때문에 도리어 만성 피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또 일부 우리 전문 의약품 중에는 이 간으로 배설이 돼가지고 간 기능 장애라든지 만성 근육통, 또 만성 기침이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문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즉시 가야 됩니다. 전문 의학 가가지고 상담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선생님, 일단 또 이번에도 처방 내려주셔야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라. 아하. 그리고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곤한 이유 중 또 하나가 이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면은 우리 몸에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이 전시 상태로 생각하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은 상태로 갑니다. 단지 생존을 해가지고 모든 호르몬 분비를 다 저하시키고요. 근육을 에너지 생성이 많은 지방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활동성이 당연히 저하가 되고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이 피곤한 이유 바로 세 번째는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아까 박찬민 아나운서가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의 상황과 연관이 있을까? 코비드? 네, 맞습니다. 바로 요겁니다.